맨 처음에 확인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임펠러하고 샤프트인데, 안녕하세요, 마야튜브 이부장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2217, 오늘은 헤드하고 여과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이제 제품을 구매하시고 유지하시면서 여러 가지 파손이라든지 아니면 분실이라든지 내지는 뭐 마모가 돼서 교체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텐데, 정확하게 어떤 부분까지가 교환이 되는지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꽤 많으셔가지고 그 부분을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요. 일단 2217 같은 경우에 이렇게 헤드하고 여과통하고 분리가 되는 구조거든요. 분리가 되는 구조인데, 이 헤드에서 교환이 가능한 부분은 이 헤드가 두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헤드 바닥면, 이거는 모터하고 일체예요. 모터가 따로 분해가 안 되는 구조고요. 대신에 이렇게 갈고리 같은 형태로 커버가 씌워져 있는데, 이 커버는 만약에 여기 혹시 떨어뜨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이 부분이 깨졌다거나 뭐 이 옆부분이 갈라질 일은 없는데 옆부분이 깨졌다거나, 하여튼 이 커버 부분이 깨졌을 경우에는 따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 커버 부분은 교환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대신 이 바닥 부분이 깨진 거는 교환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이 헤드 통째로 교환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 헤드가 통째로 교환이 되지는 않고요. 이 커버 부분만 따로 교환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떨어뜨리면 안 되시겠죠. 떨어뜨리시더라도 뭐 일부러 떨어뜨리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에, 이렇게 떨어져서 커버가 손상되는 경우에는 구제가 되지만 바닥면이 깨졌을 때는 구제가 안 되니까 항상 이 부분은 염두에 두셔서 좀 최대한 조심해서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헤드에서는 이 커버랑 이 고무 실링, 이 실링 부분, 실링은 교환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임펠러하고 샤프트가 이 헤드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분해하는 거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임펠러하고 샤프트도 교환이 가능하고요.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양쪽 끝에 까만색 부싱 고무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부싱 고무는 따로 판매가 되지 않아요. 샤프트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부싱 고무를 분실하시거나 그럴 경우에는 샤프트를 구매를 하셔야 되세요. 여분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분해를 하셔도 되고, 샤프트 교환할 때 꼭 부싱 고무까지 교환을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교환하고 나면 이제 기존의 거 쓰면서 새 부싱 고무는 간직을 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교환하셔야 될 때 그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과통에서는 좀 더, 여과통 자체도 따로 파츠가 있고요. 교환할 수 있는 파츠가 있고, 이 통에 달려있는 고정 클립, 지금 2211부터 2217까지는 이 스테인리스로 된 고정 클립이 있고, 2260도 클래식이거든요. 2260 제품 같은 경우에는 통이 굉장히 크고, 이 고정 클립이 약간 플라스틱하고 금속하고 같이 생긴 클램프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 클램프도 같이 교환할 수 있는 파츠가 있고요. 그리고 근데 2260 같은 경우는 따로 여과통은 교환이 안 되세요. 잘 파손이 되는 제품도 아닐 뿐더러 따로 국내에는 이제 교환할 수 있는 여과통은 없고요. 대신에 이제 밑에 배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캐니스터 탭이라든지, 거기에 2260에는 1260 모터가 안착이 되는데, 그 1260 모터 안착을 위한 모터 베이스판, 이런 것들은 그 파츠로 저희가 구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분실을 하시면 따로 교환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 임펠러가 들어가 있는 임펠러 커버 같은 것도, 이런 부분도 다 저희가 파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그 교환이나 그런 거 하실 때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이 아래쪽에 입수, 엘보우,
요 입술 엘보 같은 경우에도 따로 구매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파손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이 부분이 파손되거나 이 안에 여기도 결합되는 부위에 고무 실링 링이 있는데 그 실링 링들은 따로 실링 링만 따로 나와서 판매되고 있지를 않아서 그 부분이 마모됐을 때도 이 엘보를 구매를 하셔야지 되세요. 그래서 파츠가 뭐 설명서의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보면은 그 파츠별로 부품 번호가 있거든요. 그건 저희가 따로 영상으로 소개를 시켜 드릴 거고요. 바닥에 보시면은 이제 바닥 고무도 있는데 고무 발이 있거든요. 요거 수평이 잘 맞아야지 소음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좀 제품이 안정성 있게 서 있기 때문에 요 고무 발 같은 경우에도 따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5개가 한 세트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점검을 하실 때 맨 처음에 여과기 점검을 하시게 되면은 항상 거의 맨 처음에 확인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임펠러하고 샤프트인데 위치를 모르시는 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분해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바닥면에 보시면 이렇게 커버가 두 개가 있어요. 이쪽 프로펠러 같이 생긴 모양의 커버가 있고 그 위에 덮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쪽엔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서 옆으로 돌려서 빼주세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부싱 고무가 있어요. 샤프트 양쪽 끝에 들어가는 부싱 고무인데 이걸 뺐을 때 여기 달린 상태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여기 커버에 끼워진 상태로 벗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벗겼을 때 여기 왜 부싱 고무가 없지? 할 때는 여기 바닥면을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덮개를 이렇게 들어서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임펠러예요. 따로 교환이 가능한 부품이고요. 2217 임펠러는 요 날개가 6개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따로 회전이 되게 되는 구조고요. 그리고 이게 세라믹으로 제작이 된 샤프트예요. 볼펜 심같이 생긴 부분인데 이 양쪽 끝에 고무 부싱이 원래 달려 있어요. 근데 이거 뺄 때도 보시면 헤드 안쪽에 또 고무 부싱이 들어가 있어요. 고무 부싱이 들어가 있는데 보통은 잘 안 빠져요. 같이 안 빠져나오는데 이게 헐겁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뽑았을 때 같이 뽑아져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뻑뻑하게 빠지는 경우에는 상관없는데 너무 헐겁게 그냥 슉 빠져버리는 경우에는 이 축이 흔들려서 소음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부싱 고무를 교환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요 헤드 안쪽에 보시면 부싱 고무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하얗게 테두리가 있고 잘 보셔야지 보이는데 홈이 좀 낮아 있거든요. 이게 보여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안쪽으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요거를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혹시 또 이게 불량품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 홈은 원래 있는 홈이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이렇게 분해를 해서 임펠러하고 샤프트 상태를 점검을 해보시면 되시는데요. 점검을 하실 때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이게 자연스럽게 잘 회전이 되는지, 이게 한 바퀴가 도는 건 아니고 돌다가 반 바퀴 정도 돌고 딱 걸리는 구조거든요. 이렇게 회전이 되는지, 이게 딱 붙어서 안 움직이는 임펠러 제품도 있어요. 제품별로 그 2217 말고 다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예 통으로 움직이는 거 있는데 2217 같은 경우에는 따로 움직이는 구조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 요 겉면에 자석으로 처리가 돼 있는데 자석에 깨진 부분이 없는지, 아주 작은 조각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표면이 마감이 이렇게 굉장히 깨끗하게 돼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거의 한 크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육안으로 보셨을 때 굉장히 커다란 조각이 떨어져 나갔다거나 아니면 금이 갔다거나 아니면 요 부분이 원래 자석하고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들려서 벌어져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임펠러를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 구멍 부분을 눈으로 확인하셨을 때 이 안쪽에 까만색으로 하우징이 한 겹이 더 되져 있는데 이게 한쪽으로 좀 쓸려가지고 회전이 한쪽으로 쓸려서 편마모가 돼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축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도 임펠러를 교환해, 여기 파손된 부분이 없더라도 이렇게 편마모가 있다 하면은 그때는 교환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부러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교환을 해주셔야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소음이 좀 딴 때보다 예민하신 분들 중에 소음이 좀 딴 때보다 좀 거칠은 소음이 좀 난다 싶을 때는 샤프트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 보셨을 때 보통 굉장히 매끄러운데 이게 표면이 매끄럽지가 않고 갈려 있다든지 좀 많이 갈려 가지고 이렇게 두께가 일정하지가 않고 좀 심하게 움푹움푹 패여진 부분이 느껴지신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세라믹이라서 이것도 마모가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교환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부러지지 않더라도 소음에 많이 좀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교환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펠러 샤프트 위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 확인하시면 되고요. 간혹 이제 모터가 사람이 없는 상태로 가동을 하다 보면은 공회전을 할 경우가 있어요. 보통 수면이 많이 낮아졌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공회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AS가 안 되시기 때문에 그 공회전을 하는지를 항상 공회전 가능성이 있는 상태인지 컨디션 체크를 좀 해주셔야지 돼요. 만약에 여과기가 가동을 안 한다 싶을 때는 이렇게 임펠러 샤프트 점검하실 때 임펠러가 이렇게 빠지는지 정상적으로 빠지는지 한번 체크를 먼저 해보세요. 임펠러가 안 빠지고 고정된 상태로 안 빠진다고 하면은 그거는 모터가 탄 거고요. 임펠러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요 임펠러 챔버, 이 부분을 챔버라고 하는데 챔버 안으로 손을 넣어서 옆에 표면을 만져 보셨을 때 울룩불룩 튀어나온 부분이 손에 느껴지신다고 하면 그거는 모터가 탄 거예요. 안타깝지만 모터가 탄 거라서 그거는 이제 사용을 하실 수는 없으시고 서브 필터로는 사용 가능하세요. 그냥 임펠러 샤프트 빼고 전원 연결하지 않은 상태로 서브 필터로는 사용을 가능하시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더라도 일단 버리지는 마시고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헤드 부분 분해하고 결합하는 방법을 좀 단계별로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여가조의 바스켓 부분에서 이 클립 같은 경우에는 스테인레스로 돼 있어 가지고 사실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계속 사용 가능하세요. 이게 사용하시다 보면은 헐거워질 경우가 있어요. 헐거워질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헐거우면은 가동을 했을 때 압력을 못 이겨서 헤드가 퍽 하고 솟아오른다거나 누수가 있거나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소음이 조금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좀 단단하게 결속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손으로 구부려 주시면 돼요. 스테인레스니까 손으로 구부리셔도 되고 연장으로 구부리셔도 되고 어쨌든 좀 구부리셔가지고 텐션을 좀 주시면 돼요. 텐션을 주셔가지고 결합을 시키시면은 처음에 구매를 하셨을 때도 약간 텐션이 느슨하게 걸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그냥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구부려 주시면 계속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새로 구매하셔야 되지만 그냥 헐거울 때는 이렇게 조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래쪽에 입수 엘보가 따로 판매가 되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분해를 해볼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이렇게 풀려요. 처음에 구매하셨을 때도 한번 이 부분을 설치하시기 전에 풀어서 요 입수 엘보에 있는 고무 실링이 제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 가끔 가다가 이 실링이 결합되는 과정에서
요 부분에 나사 산 부분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가동하자마자 누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제대로 위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에 감을 때는, 다시 결합할 때는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되세요.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고정을 시키시는데, 계속 돌리시다 보면, 잠가 주시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 돌아갈 정도까지 이렇게 결합이 됐어요. 이럴 경우에 더 단단하게 결합을 하시겠다고 해서 무리하게 힘을 줘서 더 미시면 이게 여가 통이 깨질 수가 있어요. 요 나사산 결합 부분이.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힘 안 주고 돌렸을 때 돌아가는 정도까지만 잠가 주시고, 이렇게 위치가 어정쩡하게 자리 잡혔을 때는 오히려 반바퀴를 풀어서 이 상태로 유지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더 감으시면은 깨질 수가 있어요. 깨진 부분을 어떻게 확인하냐 하면, 이걸 풀었을 때 이 부분에 누수가 계속 생겨요. 누수가 생겨서 점검해 보시려고 풀었어요. 고무 실링도 정확한 위치에 가 있는데 물이 새는 것 같다 싶으면 풀으셔서 이 여과통 안쪽에 보시면 제 손가락이 빠져나온 부분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예, 이 부분에 보시면 이쪽으로 일자로 금이 가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을 일자로 금 가져 있는 게 보일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은 되세요. 보시면 금 가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무리하게 이게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깨진 경우니까 무리하게 감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감으셔서 이 정도로 저항이 생기기 시작하면 억지로 더 감지 마시고 반바퀴 풀어서, 이 정도만 해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잘 버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사전에 점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분해 역순으로 샤프트 결합을 해 주시고, 임펠러를 끼워 주시고요. 이걸 너무 무리하게 하시다가 이게 샤프트라서 부러뜨리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냥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샤프트를 뽑으실 때도 웬만하면 연장을 안 쓰시는 게 좋아요. 흠집이 나면은 소음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말씀 하나 더 드리자면, 여과기 가동하실 때 여과솜 빼면은 출수량이 더 많아진다고 해가지고 여과솜 빼고 사용하시는 분들 종종 있으신데, 그럴 경우에 이게 작은 달팽이 껍질이라든지 아니면은 딱딱한 여과제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이 임펠러 챔버 안으로 같이 끼어들어가서 회전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임펠러에도 마모가 생기지만 이 임펠러 챔버 측면에도 흠집이 나게 돼요. 흠집이 깊게 패이는 경우에는 소음이 나요. 소음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여과솜은 귀찮으시더라도 사용을 하시면서 자주 교환을 해주시는 것을 더 추천을 드려요. 특히나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그 부분은 꼭 해주시고요. 출수량이 적어지면 여과기 청소를 해주셔야지 되세요. 이렇게 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딱 소리가 날 때까지 결합을 해주시고요. 결합을 했는데 이게 임펠러가 좀 너무 헛돈다거나 하면 여기 결합되는 부분에 약간 작은 요철이 있어서 걸리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마모가 돼서 헛돌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도 소음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제 커버 같은 거는 교환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 상태로 결합을 해서, 원래도 텐션이 있던 제품인데 제가 아까 손으로 좀 더 강하게 줬기 때문에 이게 너무 헐거우면 그냥 이렇게 너덜너덜 하거든요. 이렇게 단단하게 결속을 시켜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요 클래식 같은 경우는 누수가 생기는 부분이 좀 많지 않아요. 요
아까 말씀드렸던 입수 부분, 아래쪽이 입수고 위쪽이 출수예요. 간혹 반대로 연결하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요 실링이 있는 부분이 보통 누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래쪽 그리고 헤드 쪽. 헤드 쪽에서 누수가 있는 경우에는 헤드 실링 같은 경우에는 가동 중일 때는 물이 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청소라든지 아니면 재설치를 위해서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는 경우에 그때부터 이제 누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헤드 실링에서 누수가 있을 때는 가동을 하지 않아도 옆으로 새요. 옆으로 새서 그런 거는 눈으로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요 이제 아랫부분에서 누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눈치를 잘 못 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가동하시면서 한 번씩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더블 탭에서 누수가 생기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더블 탭에도 고무 실링이 있기 때문에. 그럼 더블 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출이 되는 부분이니까 항상 실링이 있는 부분은 누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을 이제 간혹 가다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주시면은 이상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품이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지 그 부분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2021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저희 설문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새해 더 발전하는 마야튜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은 AI입니다, 여러분.